부채 네. 10년의 상단을 시장에서는 최근에 4.5에서 한 5% 내외 정도? 헤드라인도 잘 나오고 코어도 그렇고. 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연준은 2% 아직까지 조금 멀다. 저도 CPI 오늘 아침에 이제 지표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상품 쪽에 하락이 두드러지는 네. 것 같아요. 서비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4% 아래에 이제 오게 되어 있는데 목표는 2%잖아요. 또 다시 이제 연준과 시장의 괴리가 조금 커져 있는 모습이기는 한 것 같아요. 확신을 갖기에는 연준의 의견에 전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는 싶어요. 오늘도 패드워치 기준으로 내년 5월의 첫 인하 시점을 네. 빠르게 잡고 있는데 당겨줬어요. 네, 과도한 면이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아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심 사항이 몇 개월 동안 이 채권 금리, 이 금리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재균 연구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좀 빠르게 네.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안 그래도 방송 준비하면서 네. 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아, 근데 제 톤은 항상 좀 조심하자 네. 였던 것 같고, 그래서 복기를 해보면은 발행이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미국 경제 굉장히 괜찮다. 거기에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는 유효하니 네. 금리의 상방 압력이 높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 달 들어서는 그 우려들이 일시에 지금 좀 낮아지는 모습들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4분기 때 그래도 이제 장기 국채 발행 비중을 좀 줄였죠. 네. 800억 달러 정도를 기존 계획보다 줄였는데 기간 프리미엄 확대를 조금 막아내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5.2, 5.3까지 저희가 미국 국채 네. 10년의 상단을 높게 계속 좀 보자라고 했었던 게 시장에서는 최근에 4.5에서 한 5% 내외 정도 이렇게 좀 낮추고 빠르게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뭐 5%를 계속해서 넘길 것처럼 그렇게 좀 봤었고 실제로도 5%뭐 목전까지 계속해서 가면서 주식시장을 좀 압박했었는데 11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20bp 가량 굉장히 급락 안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저희가 목도를 했는데 일단 물가 보고서의 영향이 크겠죠. 네, 오늘은 확실히 CPI에 대한 둔화, 거기에 따른 이제 금리 인상 정말 종료가 됐구나. 이거에 많이 환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앞서서 여러 분들 통해서 이제 분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헤드라인도 잘 나오고, 네. 뭐 코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환호할 만하게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건 인정하겠는데 앞서서 저희가 며칠 전에 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헤드 페이크란 단어를 네. 들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페이크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말을 해줬기 때문에 환호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이런 그쵸. 생각을 좀 지울 네.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가장 궁금한 게 강세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레벨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연준은 미리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도 오늘 CPI 발표가 되고 2% 아직까지 조금 멀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또 총재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보게 되면 연준은 계속적으로 좀 조심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섣부른 또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를 다소 조금 차단하고자 하는 모습일 것 같고, 저도 CPI 오늘 아침에 이제 지표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상품 쪽에 하락이 두드러지는 네. 것 같아요. 서비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이제 근원 물가랑 이게 다 이제 4% 아래에 이제 오게 되어 있는데 목표는 2%잖아요. 연준의 말에 이제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연준의 말이라면 목표치까지는 좀 갈 아직, 길이 네, 갈 길이 멀다라는 멀기 말. 때문에 아. 아마 계속적으로 섣부른 통화 완화 전환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고자 할 거고, 시장은 오늘도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 끝났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 유지할 거고,
그래서 그 폭이 더 낮아지더라고요. 내년도 말 기준으로 4.3까지 기준금리 전망치를 낮췄는데 또 다시 이제 연준과 시장의 괴리가 조금 커져 있는 모습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뭐 계속해서 이 반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은 비슷한 톤의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은 훨씬 더 일찍 좀 강하게 네. 선반영을 하고 있는 듯한 흐름. 물론 연준 굉장히 조심하는 태도는 좋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에도 우리가 맞춰가야 투자 입장에서는 네. 또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고 네. 동결 가능성은 뭐 거의 100%까지 네. 올라갔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어떤지 어떤 경로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 펀더멘탈. 네, 미국에 네. 이제 뭐 15일 날에 또 소매 판매도 있고 네. 그리고 3분기 때 GDP가 워낙에 높았으니 이제 숫자상으로는 내려올 거다라는 건데 확신을 갖기에는 연준의 의견에 전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는 싶어요. 여기에서 경제 그래 이제 더 올라가는 것보다 좀 내려오겠지만 그것이 과연 물가를 2%까지 낮추는 요인으로 경기 둔화가 더 빠르게 나올 거냐. 지금으로선 식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보게 되면 오늘도 패드워치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첫 인하 시점을 네. 빠르게 잡고 있는데 당겨졌어요. 네, 과도한 면이 저는 아직까지는 아하.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5%를 넘어갈 거다라는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네. 그 우려는 좀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더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저는 경제 지표의 둔화를 3개월 정도 시각에서 더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기에서 선행 지표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잖아요. 10월달 ISM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내려갔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세하게 좀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를 응답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게 보통 월 중반 전에 이제 서베이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태가 10월 초에 일어났잖아요. 그 우려가 아마 생각보다 구매 관리자들의 심리를 다소 조금 위축시켰을 개연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11월 더 내려갈까요? 이스라엘 사태가 원인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확산이 되거나 적어도 그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은 조금 그때보다는 좀 우려가 낮아진 것 같잖아요. 그럼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조업의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것을 다시 축적하려는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유의미하게 더 둔화가 될까? 저는 아직 거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좀 있다. 그러면은 저는 미국 국채 10년의 하단은 지금 4.5로 아래를 지금 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중간값 연말까지 보는 기준은 한 4.7에서 4.8 정도인데 네. 이 정도로 보는 게 조금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여전히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네네. 추가 하락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레벨에 좀 과도하게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네. 보수적이고 너무 좀 환호하지 조심스럽고 말자. 네. 네. 너무 우리가 쉽게 네. 들뜨지 말자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런 취지의 보고서를 두 개를 의원님의 네. 보고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적 하단에 위치한 금리라는 제목의 보고서 하나와 일시적 둔화 인식과 재정 불안 네. 뭔가 이 보고서 제목만 봐도 조심하자라는 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단기적 하단에 위치한 금리 이게 단기적 하단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거는 이제 국내 국고채 금리 중심으로 이제 자료를 작성을 한 건데 네. 미국에 많이 연동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하단을 또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도 분명 금리 고점에 대한 인식이 2주 전부터 있었고 확실히 강세 분위기를 편승하려는 움직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 금리가 우리는 아직 하락 추세에 딱 들어섰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일단은 단기적인 하단에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일 네.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임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인데 네.
큰 우려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하원 의장도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까지의 또 임시 예산안을 또 발표를 했고 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셧다운 우려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거면은 또 금리는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없겠지만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이 펀더멘털 둔화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 둔화가 되는 경로일 거냐, 저는 일시적 둔화 쪽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고채 금리도 미국에 더 빠지지 않은 이 모습이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레벨 하단에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설명을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채권 투자 쪽에서 보면 네. 5% 거기가 고점이었구나. 네. 네.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는 저점이었구나. 맞습니다. 네. 라고 생각하는 시각들이 지금은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다는 그리고, 거죠. 네, 거의 뭐 여러 차례 1년 이상. 했었죠. 네. 네.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인가? 라는 생각을 지금 1년 이상 좀 속았다는 생각도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배신감도 좀 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초를 한번 네. 복기를 해보면 그때 이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갔잖아요. 네. 그때도 비슷했어요. 침체 곧 올 거고 음. 올해 하반기에 인하로 가는 경로일 거다. 그래서 국고 3년 금리가 3.1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때 뭐 저도 뭐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좀 더 고착화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이제 3.1에서 국고 3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덜어 있을 거란 네. 말이죠. 근데 지금에서 보면은 손실을 봤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았었던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더 내려가겠지 할 때마다 시장의 반응들이 방향성이 좀 달라졌었던 모습들, 그거 우리의 시장 참가자들은 강세에 대한 의견을 더 갖고 있었지만 찬물을 끼얹었었던 거는 계속적으로 중앙은행이고 거기에 기저는 물가 아직 목표치에서 한참 멀었는데 우리가 계속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화 완화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걸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에는 연준이 당기는 쪽으로 많이 흘러갔었다라는 거죠. 저도 그 흐름들을 2022년도 때부터 있었으니 여기에서 편승하는 강세에 대한 전망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금리 측면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레벨은 우리가 3.1에서도 더 내려갈 거다라고 봤었던 전망이 지금 3.8 넘어가 있잖아요. 국고 3년 기준으로 70bp가 더 올라와 있으니 야 그때보다 가격이 더 싼데 더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이 변동성을 계속 감안을 하면은 여기에서 더 내려갈 룸보다 조금은 진정하는 면에서 금리가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를 확인하는 부분이 지금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자제를 하면서 좀 보자라는 측에서 제가 계속 보수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조심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위원님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네. 톤을 바꾸실 만한 시기랄까요? 그 변곡점은 기준이 뭐가 될까요? 네. 일단은 확실하게 네. 우리가 경제 지표의 둔화 미국 그거를 좀 봐야 될 거예요. 지표가 더 좀 네. 둔화되는. 네. 그거는 저도 연준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네. 오늘 CPI를 보면서 느꼈었던 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때 발생했었던 공급 충격과 또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다 안정이 됐구나라는 시각이에요. 그렇지만 서비스 아까 생각보다 덜 빠지네? 이 느낌은 이제 4% 아래에서 2%로 가는 이 경로가 정말 스티키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고 그것을 낮추려면은 경제가 조금 더 차가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각들이 우리가 한 달 정도 시각에서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그래도 저는 반등하는 이 시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에 더 내려갈 거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연말을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네. 1분기 안에 조금 봐야 될 문제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이겠죠. 고용이 저렇게 괜찮은 견고한 상태에서 물가를 계속 낮추는 부분을 좀 방해를 한다. 그럼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더 내려오는 경로. 10월달 고용지표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또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더 이제 노동 인력들이 들어와서 실업률을 올릴까? 그것이 이제 임금 상승을 더 낮출까? 그래 보이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이 두 가지의 지표가 더 내려올지를 우리가 연말을 지나서 내년도 1분기 중에 더 본다라고 하면은 아 그때는 아마 금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만한 타이밍으로 적절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아마 그 정도 시점이면은 연준에 대한 연준의 위원들의 생각들도 지금보다는 톤이 조금 더 이제 완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여전히 목표치에서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는 시장 또 너네 우리랑 괴리를 벌였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또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거는 금리 상방 리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표 두 가지, 제조업 지수에 대한 서베이 지표겠지만 그 선행 지표의 성격이니까 ISM 제조업 지수를 좀 더 보자. 두 번째는 고용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둔화가 있는지 거기에 따른 연준 위원들의 이제 톤이 조금 더 바뀌는지를 확인을 하면 저의 톤은 지금에서 조금 더 이제 바뀌어서 공격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채권에 대한 비중을 늘려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 ISM, 네. 그리고 고용지표 네. 이 두 가지에 좀 조금 더 식는 네. 네, 혹은 더 활성화되는 뭐 이런 지표들의 뭐 흐름을 그 지표가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늘 지금까지 봐왔었던 거고 이제 그 방향성이 아래로 계속 가는지를 보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의견은 간밤에 좀 많이 묻힌 감이 있습니다. 네. 워낙에 시장이 좀 요 몇 주 계속 묻히고 있어요. 환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간밤에도 뭐 3개월 이상 정도는 조금 더 이 지표를 네.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뭐 찰스 슈왑 쪽에서도 나온 의견도 있고 노동시장 증거도 봐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워낙에 좀 특히 주식시장이 윗방향으로 네. 환호를 하고 채권 시장도 금리도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좀 묻힌 감이 있죠. 네. 자, 그런데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봐야 된다. 위로 더 갈 가능성도 있고 이건 단기적인 하단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책 금리는 여기서 이제 동결이 계속 될 거라고 좀 보시는 겁니까? 사실 요 CPI 발표 이후에 네.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지난 7월 확실히 이제 마무리가 된 거다. 뭐 네. 이렇게 아예 쐐기를 박는 또 언급을 하긴 했더라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네. 추가 인상은 없을 것 같아요. 음. 이제 5.5에서 마무리가 된 거라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주식은 더 금리가 이제 더 올라가진 않을 거니까 오히려 내려가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채권도 이제 정책 금리가 동결이 된다 하면은 아래쪽으로 더 볼 수 있으니까 주식 채권 다 환호하는 이 흐름일 거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호할 볼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더 묻히는 모습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해 보이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렇게 종료가 될 때는 분명히 다음 스텝은 인하니까 그 시점에 타진을 하면서 금리를 고점 찍었었던 게 맞아요. 우리가 딱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8년도 이맘때도 정확하게 금리 고점이 먼저 찍히고 12월에 인상을 하고도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때 저도 굉장히 강세에 대한 의견을 많이 냈었어요. 인상 끝났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인하로 가는 경로일 거다. 근데 제가 그 5년 전하고 딱 다른 점은 많이 성숙해지기도 했지만 그때하고는 다르게 고금리를 좀 더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연준의 시각이 조금 더 보여요. 인하로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딱 6개월에서 7개월 걸렸거든요. 2018년도에서 19년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금리 동결에 대한 기간이 더 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인상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 느낌이 물씬 나기는 하고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 그것은 아마 주식하고 채권이 워낙에 거기에 관심도가 높고 피로도가 높았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이제 낮추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 그거 기조 안 바뀐 거거든요. 계속 상기해 볼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보고서는 일시적 둔화 인식과 재정 불안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10년물 금리 레인지가 4.5에서 5.0이다. 뭐 이런 주제로 지금 써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보고서에서는? 네. 우리가 서두에서 이제 네. 기간 프리미엄 확대가 좀 제한적이었고 네. 그거는 이제 4분기 때 장기국채, 미국 장기국채 발행 비중을 좀 조절을 했으니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우려가 좀 낮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1분기 상의 이제 계획 물량은 다시 1,000억 달러가 늘어나는 경로예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조삼모사라고 많이들 네. 얘기했었죠. 네. 근데 참 시장은 네. 지금을 딱 보니까 네. 1분기 때도 줄을 수 있겠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들은 있지만 확실히 제가 데이터로 놓고 보면은 그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재정 지출 줄었나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네. 내년도에 이제 대선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하반기로 갈수록은 커지겠지만 적어도 내년 1분기, 2분기 때는 국채 발행이 다시 늘어날 개연성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뭐 11월 금리 하락에 대한 요인은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지 않았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정책 금리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지는 부분이 동시에 작용을 했지만 내년 1분기에 다시 이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정책 금리에 대한 전망치는 그냥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금리 레벨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조절을 해보면 네. 재무부에서도 그 부분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분명히 낮출 수는 있지만 4.5에서 5 이 레인지 구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상방을 조금 더 높게 잡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차트들이 좀 많이 있는데 금리 레벨에 따라서 연준 코멘트와 시장 반응이 결정한다. 요 차트도 네. 좀 저는 눈길이 가는데 특징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그 몇 페이지 거죠? 네, 지금 2페이지 정도에 있는 네. 네, 금리 레벨에 네. 따라 네. 그러니까 국채 그 입찰 미국채 입찰이 좀 부진했었어요. 네, 장기 국채에 대한. 근데 이제 그것보다 연준의 코멘트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구간이에요. 지금이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부진했다라고 하면 금리가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또 뭐 매파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그 전에는 또 크게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안 하면서 그것이 또 도비시하게 좀 네. 반영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사실 있었고. 산타 파월이었다가 네. 얼마 만에 또 뭐 헤드 페이크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매가 돌아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1월 FOMC 전후로 미국 장기 금리가 이렇게 튈 때는 네. 긴축 효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11월 동결에 대한 명분으로도 작용을 했었고 11월 FOMC의 최대의 단어 중에 하나는 금융환경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것을 들고 왔다라는 것 자체는 약간 도비시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레인지로 좀 보게 되면은 4.5 이상 올라갔을 때는 긴축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를 했었고 연준의 도비시한 의견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내려가서 4% 4.5 아래에 초중반대로 또 가게 되면은 그때 보여줬었던 긴축 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니 저희는 그 아래에서는 연준이 다시 매파적인 의견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레벨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금리 레벨에 따라 연준의 반응이 다르게 가져갈 때 시장의 반응이 좀 민감하다라는 식의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장기 금리가 좀 안정세를 네. 보인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하락하면 다시 긴축 우려가 올 수 있고 이게 사실 반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로
안정적으로 하강을 둔화되는지 네. 이런 쪽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확실히 좀 시장에 확신을 더 줄 때까지는 박스권 흐름으로 봐야 된다. 네. 금리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요약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이라는 건 지금 그러면 제시해 주신 4.5, 5.0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거기 한 중간 4.7 내외 정도를 연말에 볼 수 있는 레벨이지 않을까. 12월 FMC 전후로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많이 그래도 좀 내려왔다. 내려와 있는 네, 상황이네요. 그래서 더 톤이 오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여기서 더 내려갈 룸도 있을 텐데. 네. 근데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의 저희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재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